여러분은 지금 우주 쇼핑몰 주차장 안에 있는 차 안에 앉아 있어요. 방금 여동생 생일 선물을 샀으니 축하하러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네요. 오늘은 쇼핑몰에 사람이 많아서 주차장을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드디어 출입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핸들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중력 쿠션을 활성화시켜요. 이 버튼은 자동차가 땅 위 몇 센티미터를 뜰 수 있게 해줍니다. 차 바퀴가 차체 안으로 미끄러 들어가고 트렁크에서 거대한 터빈이 나와요. 전면 유리는 많은 버튼과 화면이 있는 터치 패널이 돼요. 출입구가 열리고 터빈이 불꽃을 내뿜고 차는 주차장을 날아서 빠져나가 우주 공간으로 가죠.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에서 수천 대의 나는 차들이 여러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광고하고 있는 브랜드의 홀로그램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우주 정거장처럼 보이는 쇼핑몰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지구로 가기 전에 화성을 가야 해요. 거기서 차의 엔진을 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비게이션이 붉은 행성으로 가는 항로를 찍고 출발해요. 여러분은 지구 궤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성에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동 조종 장치를 작동시키고 낮잠을 정하기로 했어요. 2048년이에요. 세계 인구는 200억 명을 넘었어요. 지구에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인류는 아직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짓기 시작하죠. 그 덕에 지구 인구 50% 이상을 덜어주었네요. 정거장들은 거대한 고리 같아요. 이게 지구의 대기를 모방하고 있는데 인공적인 중력과 조목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거장으로 이동했다가 종종 지구로 돌아와요. 로켓이 행성과 궤도 사이를 날아다니지만 이런 운송은 비싸고 불편해요. 자동차 회사들은 하늘을 나는 초반응성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몇 년 후 사람들은 천천히 달과 화성을 식민지화해요. 이제 붉은 행성으로 가는 건 이웃 도시로 가는 것만큼이나 쉬워졌습니다. 자동차들은 비행기의 항공 노선과 비슷한 특정 경로를 따라 비행해요. 기술자들은 앞 유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지만 쇼핑몰이나 달에 가고 싶다면 기존의 디지털 경로를 따라가야 해요. 잠에서 깨서 화성으로 접근해요. 적합하지 않은 대기와 까다로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거의 살지 않아요. 하지만 화성에는 가장 큰 자동차 서비스 센터와 태양계에서 가장 멋진 테마파크가 있어요. 거기 가려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우주교통체증에 서 있어야 해요. 대시보드에 터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뜨네요. 여러분은 우주복을 입고 레이저 스크루드라이버를 가지고 차에서 내립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터빈으로 날아가 스크루드라이버로 문제를 해결하죠. 주변에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사람들은 안에서 하품을 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에 타 천천히 움직여요. 엔진이나 터빈은 종종 우주 고속도로 항복판에서 고장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는 비상 모드를 작동시켜요. 대시보드는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수리점에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은 그저 우주에 떠 있으면서 정비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죠. 가장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까지 차를 견인해요. 여러분은 며칠 동안만 쓸 수 있는 산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다 떨어지면 인터넷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옆으로 지나치며 날아가고 있던 좋은 사람들은 멈춰서 여러분에게 산소 공급품을 공유해 줄 거예요. 드디어 자동차 정비소에 도착해요. 정비사들은 차에 새로운 슈퍼제트 엔진을 설치하고 터빈을 수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여동생에게 늦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차에 올라타서 전속력으로 화성 궤도를 떠나요. 새 엔진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고 차도 흔들리지 않아요. 속도를 높여 거의 텅 빈 디지털 고속도로를 따라 날아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홀로그램 광고를 보여주는 작은 위성들을 많이 보이네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광고를 차단해주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을 켜면 앞 유리를 통해 우주 배너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드디어 작은 파란 점이 보여요. 지구예요. 그 순간 개밥을 챙겨야 한다는 게 기억났어요. 항로를 벗어나 달로 날아가요. 저기에 작년에 싸게 구매했던 작은 집이 있는 오두막이 있죠. 사람들은 아직 행성 전체의 대기를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돔을 설치하고 그걸 산소로 채울 수 있어요. 돔 안에는 집, 수영장 그리고 심지어 작은 채소밭을 지어놨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도시의 부산함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시골로 갔었죠. 이젠 모두들 달에 있는 집들을 사고 있어요. 돔을 통과해서 하얀 표면에 착륙하고 음식을 개그릇에 담습니다. 우주고리 위에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를 개조하고 있어서 개와 함께 달에서 잠시 살아야 하거든요. 다른 차들이 옆 돔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들은
큰 중력 쿠션과 초반응 엔진을 가진 엘리트 슈퍼카들이에요. 이 자동차는 소리 속도보다 10배 더 빨리 날 수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거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죠. 물론 낡고 녹슨 우주 자동차도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일반 자동차에 제트 엔진을 부착하고 차가운 진공 상태에서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 구리, 철, 은의 혼합물로 차체를 덮기도 해요. 또 우주에서는 많은 택시를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달에 가는 게 지구에 있는 어떤 도시의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것보다 저렴해요. 그 이유는 지구 도로의 교통체증 때문이에요. 또 우주에는 하늘을 나는 많은 버스들이 있어요. 매일 지구, 달, 화성을 가는 여러 항공편이 노선을 출발해요. 사람들은 화성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짓고 있어요. 거대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와 테마파크는 완성되었어요. 현재 성간 점프를 연구하기 위해 그곳에 과학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엔지니어들은 그러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선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일주일에 몇 번 긴 기차들이 별도의 우주 경로를 따라 지구에서 화성으로 날아가요. 처음엔 기차에 사람들을 실어 날랐지만 수익성이 없었죠. 직접 차나 버스를 타고 화성에 가는 게 훨씬 싸고 빨랐거든요. 마침내 달을 떠나 지구에 접근하고 있어요. 계기판이 연료가 떨어졌다는 신호를 보내서 주유소에 들르기로 결정해요. 이 역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완전 자동이고 인공지능이 제어하고 있죠. 우선 그곳 중 하나로 날아가고 있어요. 자동으로 연료 펌프가 가스 탱크에 연결됩니다. 이 초반응 엔진은 가스 대신 향상된 로켓 연료를 소비하는데요. 터치 패널을 통해 정거장으로 돈을 보내고 날아가요. 수백 개의 디지털 우주 고속도로가 지구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차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차가 막히네요. 대기 상층부에는 보안 검색대가 있어요. 세관에서는 서류와 트렁크를 점검해요. 차가 막히는 동안 여러분은 쓰레기 트럭을 보고 있어요. 많은 우주 파편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트럭들은 느리게 움직이며 거대한 용기의 쓰레기를 모아요. 그리고 나서 지구의 궤도로부터 멀리 날아가 컨테이너들을 풀죠. 이 쓰레기통에는 이 통들이 우리 태양계 너머로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터빈이 있어요. 그런 다음 열기를 내서 내부의 모든 쓰레기를 태우죠. 드디어 모든 체크포인트를 지나 대기의 중간층으로 날아가요. 우리의 행성은 거대한 사이버펑크 시계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단 더 가볍고 더 아름답죠. 큰 차들은 시야를 개선하기 위해 구름을 흩어놓아요. 불이 난 정거장들 중 한 곳으로 나는 소방차들이 가고 있어요. 땅에 닿기 전에 하늘에서 수백 개의 주유소, 에어호텔, 영화관, 그리고 쇼핑몰을 지나쳐오죠. 주차 건물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자동차로 가득 찬 80층짜리 고층 건물이에요. 사람들은 차를 두고 내릴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다행히도 여동생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착륙해서 선물을 챙기려고 조수선에 손을 얹는데 이런 달에 두고 온 것 같은데요.